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을 하면서 저녁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오전 방송을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오전 방송을 쉬었더니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일요일날 오전 방송을 안 하시나 이래서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하다 소리는 못하고 곧 나가서 할 겁니다 이랬는데, 그 제 대가로 일요일 저녁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좌파들도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의 통일과 평화를 외치는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국민들은 없는가.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일이 될 것처럼 이 환상에 빠져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상상을 할 수 없는, 도저히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해 못할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을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보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징계하라, 내보내라, 쫓아내라, 요인 배치 떼라, 난리 법석을 띱니다. 어떤 말이건 자신들이 듣기에 조금 싫다 싶으면 망언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의 망언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망언을 넘어 국가적 망신을 주는 이런 비판을 해대도 직소리 안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보다 훨씬 더 망발이고 문재인을 보란듯이 깎아내려도 이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북한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남조선 당국자. 남한에서는 김정은이 보고 국무위원장이니 위원장이니 깍듯하게 예우를 하는데, 북한 놈의 시새끼들은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깎아내리면 뭐 그럴만도 하겠지. 오죽했으면 이 정도 불러도 직설이 못할 거다 하고 아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답니까?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그 해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이 일본에 하는 꼴을 보면 전쟁이라도 한판 할 기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목선을 타고 넘어와도 재빠르게 두 명은 친절하게 북으로 보내주고, 변명과 온갖 엄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립니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한데도, 그리고 요 며칠 계속해서 비난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씨부리라 나는 길을 닦고 있겠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를 욕해도 좋으니까 정은아 손 한번 내줘 이거 아닙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이나 우리 기업을 이해를 가해도 그냥 당하도록 가만둡니다.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롯데는 관련 매출 손실이 1조 원을 넘길 정도로 큰 손해를 보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됐어. 롯데는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 내 마트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고 백화점까지도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 부분에서도 일부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중국 사업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기조는 친중입니다. 친북은 둘째치고 친중입니다. 더욱이 중국발 스모그에 우리나라 전체를 덮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굴종 외교는 국민들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중국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지탄을 해도 중국에 말 못합니다. 오죽하면 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얼마 전에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미세먼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청와대가 살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중국몽을 함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국몽의 실체이냐? 이렇게 비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날 그날 가만 안 둘 것처럼 엄포를 놓았고 뒤이어 문재인은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간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무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벌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돼버리면 나라 골치 아픕니다. 곧바로 정치권이 덜썩덜썩거렸고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모조리 일본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로만. 심지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인가 그 특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할 정도로 일본 감정을 계속 격화시켜 왔습니다. 그러자 좌파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일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반일 감정을 자제하고 문재인이 직접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서 이 사건 결파를 지휘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여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해도 여전히 반일 감정만 부추깁니다. 저번에 청와대에서 경제 5단체 초청할 때 보이콧을 시키고 빼버렸던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일본 교역, 투자, 기업인, 정권사, 애널리스트, 학계, 연구의 통상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매우 높다 54%, 약간 높다 40%, 피해를 우려하는 답변이 90%를 넘었습니다. 또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도 62%로 반대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 12%를 몇 배나 능가했습니다. 그래도 끝장을 볼 듯이 계속 일본에 엄포만 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 이거 왜 이런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답니까?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댓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대북 정책을 접고 평화, 통일 다 접어야 합니다. 북한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애초부터 동상이몽으로 다른 길을 왔다는 거요. 쇼와 연기로만 응해주는 척했지. 북한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문재인과 이 정권을 이용만 했지. 지금 보십시오. 사용 용도가 떨어지니까 바로 토사구팽 시켜버리잖아요. 북한이 오늘 선전 매체를 통해서 미북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늘만 비판한 게 아니에요.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북한이 대남 비판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북한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이런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결의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지금 남조선 당국 내부에서는 조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 조미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하여 북남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가당치 않는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만 지금 남북회담이니 미북회담이니 이 김치국물 마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 가당치 않는 주장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아이고 쪽팔려라. 이 매체는 하루 전인 13일에도 소외는 결코 공연한 우리가 아니다는 이런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한국 패신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서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하며 자고우면하지 말고 북남 선언들의 이행에 가감히 적극적으로 나설 용단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제정신으로 자고우면하지 말고 이 용어들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북 대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남북 대화를 해도 돌팔구를 마련하기 힘든 만큼 당분간 문재인과 남한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저 정언이만 찾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북한은 이전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남한이 남북협력은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재인 정권은 뭐가 씌었는지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방침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싫어해도 우리는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와, 이 대단한 참을성인데 왜 이런 참을성을 또 이런 이해력을 한국당과 일본에는 못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에 대해서는 이렇듯 아량을 베풀고 자국의 이념이 좀 다른 당에 대해서는 융단 폭격을 해제키고 지금 나라 기둥뿌리가 썩어 자빠져 나가는데도 일본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 꼬라지는 뭐냐고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났을 때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과 청와대 민주당은 문재인이 대단한 중재자처럼 떠벌렸는데 북한이 팽식해버렸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김정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과 얘기할 테니까 한국 빠져! 팽식해버렸잖아요. 또 하세월 김정은이 하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휴 쪽팔려라. 이 쪽팔려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이것만은 꼭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국민들 혈세 축내지 말고 북한 퍼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국이 하란 대로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조용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북한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북한을 모르고 있는지 이게 답답하단 말입니다.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나라 걱정돼서 안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북한은 절대 통일이나 비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서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법적 지위를 국가 수반으로 공식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내 나라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그 11일자 내용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정 헌법 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주사파도 있고 북한 바라기들도 많은데 이것이 뭔지 모르는 것인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북한에 따지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2016년 6월 북한의 개정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이번에? 바로 그 안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지만 이날 개정으로 드디어 김정은이가 국가대표 자격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지도 불안하겠죠. 이것은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위한 포석으로 김정은의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좀 더 연장해서 본다면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담 이후에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서 미국과 북한의 이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단컨대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비핵화 논의가 끝나버릴 것 같은데, 물론 또 그때 가서는 얼굴이 두꺼운 좌파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누구는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6월 30일날 판문점에서 만나서 내일 아침에 뭐가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바로 다음날 김정은의 뒤통수 쳐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남 대외 선전 매체들이 13일 선북미 후 남북 대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한미 공조가 지속되는 한 남북이 따로 만나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이죠. 검증된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기에는 그래요.
핵동결로 가나 보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의 스베스천 고로카의 아메리카 포스트 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회담이 이루어진 그 판문점 회동에 의미를 짚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잘 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다양한 포석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조치도 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핵은 만들 때 국제사회가 요란스럽게 떠들고 이러지만 이미 만들어버리면 쓸모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고 있을 때는 만들지 마라 뭐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막 압박도 하고 그러지만 막상 핵이 만들어지면 손을 떼버린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에 제정한 국제규약에서 핵을 사용하는 국가는 다른 핵을 가진 국가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북한이 지도에서 없어질 생각하고 핵장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이 그날 누르는 날 지 제삿날이요. 그러면 그 핵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미국이 판세를 정확히 읽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 왔겠습니까? 모든 것이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싹 김정은이 가고 문재인이 하고 중국가 싹 몰아서 트럼프 입맛대로 끌고 왔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막 싸우고 있어도 트럼프는 정은이 착한 사람이야. 아주 영특해. 이러면서 궁디 톡톡 두드리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번에 G20 왔다가 정은이 우리 판문점에서 한 만날까? 이러니까 김정은이 가면 에이타 이거 웬 떡이나 하고 오잖아요. 왜? 이미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 때 항복했습니다. 이제는 코가 낀 개새끼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리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죠.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전투기와 헬기, 탱크 등을 동원한 초대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8년 만에 독립기념일 대중연설에 나섰고 하나된 강한 미국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며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당신들이 자유우파와 저에게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이 답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일본의 공격과 미국의 뒤에서 뻗치는 검은 손으로 인해서 폭삭 망했으면 그 기대를 접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알려주지.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요일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